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 네 글자를 검색해 보세요. 결혼 전에. 아마 수십 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 결혼 전에 물어야 할 186가지 질문, 결혼 공부,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42가지. 모두 합하면 결혼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1000개는 될 텐데요. 도대체 뭘 알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걸까요? 달리 말하면 모른 채로 결혼하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행복한 미래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을 3년차 기혼자로서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소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저께, 지난주, 지난달은 어떠셨나요? 아마 특별한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지를 걷습니다. 크게 기쁜 일도 없고 크게 슬픈 일도 없는 거죠. 중요한 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매일 즐거울 필요는 없지만 반대라면 곤란합니다. 자주 우울해지는 사람,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다면 결혼 후에는 둘 다 불행해지겠죠. 흔히 말하는 소확행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삶의 지루함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죠. 물론 우울감도 자주 찾아올 겁니다. 3년차 부부인 저희도 힘들었던 시기를 모두 지났는데요. 그때는 50만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매달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는 그 시절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무던함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던하고 담담한 사람은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회복도 당연히 빠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행복하다는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남들은 10에서 20만 되어도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본인은 50에서 60은 되어야만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50 이하의 나머지는 어떤 경험으로 다가올까요? 모두 불행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부처럼 월세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 명의의 집을 사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뭘 먹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야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결혼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자기 결정권을 가졌는가?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좀 해줘, 저것 좀 해줘처럼 심부름을 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집은 A 동네보다는 B 동네가 좋지 않겠어? 몰라, 그냥 우리 엄마가 편한 쪽으로 하자. 단순히 마마보이, 마마걸을 피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일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두 사람 모두 힘들어집니다. 결정권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라도 마찬가지죠. 나 어디에 취업할까? 자기 하라는 대로 할게. 자기가 일하니까 나는 퇴사하면 안 돼? 그렇다면 두 사람만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친척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건 연애가 아닌 결혼이기 때문이죠. 만약 상대방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의존한다면 어떨까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가 현재지향적인가? 누가 더 낫다, 별로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치관이 동일하다면 공동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참고로 부자가 될 확률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더 높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계획합니다. 현재의 저축, 재테크, 직장과 퇴직, 육아 등을 미래를 위해 맞추죠. 혹시 모르니까 예금은 이 정도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일해야지. 그래서 현재지향적인 사람보다 돈과 일에 민감합니다. 가게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요.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진취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투잡을 뛰는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오직 현재에만 충실합니다. 당장 지금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하루를 보내는 데 집중하죠.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예금해야지. 너무 힘드니까 퇴사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보다는 즉흥적인 동시에 안정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지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래에 투자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는 둘 다 미래지향적인데요. 만약 와이프가 현재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유튜브에 도전하겠다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하러 그런 걸 하냐? 그거 하겠다고 카메라를 산다고?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아마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 답답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어서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장을 밀고 나갔다면 와이프는 현재가 불안해졌겠죠. 네 번째, 상대방을 탓하는가? 지나간 데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웨이팅한 후 들어간 식당이 맛이 없었을 때, 여행을 떠난 날 비가 왔을 때, 그러게 왜 여기 오자고 했냐? 라는 말 본인이 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힘든 건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은 더 맛있는 걸로 먹자. 비가 오니까 운치 있네. 만약 본인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타인과 비교하는가? 타인과 자주 비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높습니다. 기저에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타인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85인치 TV를 샀다던데, 친구 남편은 차로 데려다 주던데, 친구 와이프는 해장국도 끓여주던데, 어린 시절 다른 집 애들은 전교 1등인데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섯 번째, 경제관념이 잘 맞는가? 수익의 몇 %를 저축하는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월급의 50%를 저축하는데 상대방은 10%만 저축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결혼을 하면 경제관념이 부딪히는 일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재테크를 선호하는 사람과 무조건 예금에 넣는 사람, 상가를 매매하려는 사람과 땅을 사려는 사람, 새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중고를 구매하는 사람, 브랜드를 믿고 사는 사람과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 물론 한쪽이 옳다고 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두 사람이 잘 맞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관념 또한 결혼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일곱 번째,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휴일이 되면 집에서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밖으로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게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죠. 결혼을 하면 인간관계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특히 친구 관계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데요. 여가 시간과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돈독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